자, 오늘도 디사이트스 다냐 선생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밤사이 뉴욕 시장에서는 양자 컴퓨팅 관련한 종목들이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테마주들이 많이 올랐던 만큼 영향이 좀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뉴욕부터 국내 시장까지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어든지 양자 섹터는 국내도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되는 부분이었어요. 양자 관련주들이 낙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시장을 보면 참 탐욕이라는 존재의 가벼움은 깃털보다 가볍다 이렇게 생각돼요. 말 한마디에 오늘 뭐 리게트 컴퓨팅 같은 경우는 50% 이상 급락했고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47% 급락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도대체 수익이 무엇이길래 말 한마디에 재산상 손실이 절반이 일어날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려 한번 반추해 보는 거는 투자의 목적은 수익 추구도 있지만 반면에 그 이면에 감춰진 손실, 위험이라는 리스크, 이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급등한 주식들 더 먹겠다고 떠나가는 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오늘 미국 시장을 보면 이제 굉장히 혼조의 양상을 보였어요. 다우 같은 경우는 전일 하락한 시점에서 단기 바닥 확인했고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하회했다라는 것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선별 과세를 할 수밖에 없다. 즉 무역 분쟁의 강도가 완화될 것이다. 이 기대감으로 다우는 상승 마감했거든요. 하지만 기술주 중심으로 보면 오늘 젠스랑의 말 한마디로 해서 양자무 섹터들이 완전히 날벼락을 맞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의 가벼운 입인 것 같아요. 아니면 고도의 정치적인 노림수를 품고 있는 그런 발언이 아닐까 싶은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무역 전쟁을 위해서 국가 경제 비상 선포를 할 것이다. 즉 1977년 이후에 처음으로 오는 건데 자 이렇다면 이제 막가자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파나마 운하권 그다음에 그린란드 영토를 차지하기 편입하기 위해서 무력도 불사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이 하는데 결국에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자국의 이익 우선 추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력 경쟁의 그런 욕구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의 리스크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고 이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논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민간 신규 고용, 그다음에 최근 3년 동안의 임금 인상률이 예상치보다 낮았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지금 주간 신규 수업 청구 건수가 감소해서 고용이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포장한 그 이면은 노동시장이 이제 냉각되고 있다라는 것을 반영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FOMC에서 의사를 공개했어요. 이제 트럼프의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거는 이제 의사록 공개해서 연준 인사들의 의견들 나왔거든요. 결국 이것 때문에 금리는 1월 동결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남아 있다면 금리 인상도 또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하락 마감하는 그러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 보았을 때 오늘 상황에서는 이제 하락 섹터가 굉장히 더 많았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헬스케어라든가 전력, 그 다음에 비철금속 이런 속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고 반대로 반도체라든가 연료 전지 전일 급등한 것들은 차익 실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기 수소차 섹터들 오히려 낙폭이 크게 나왔고 제약바이오 역시도 숨고르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조정을 보였던 이베이라든가 보스턴 사이언티픽, 메드트로닉스, 제너럴 일렉 헬스케어
요쪽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아이온큐라든가 리게트 컴퓨팅 요쪽이 급락이 나왔고, 그다음에 모더나라든가 온세미컨덕트, 슈퍼마이크로텍이 낙폭이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ETF 쪽을 보면 이제 IT 섹터들, 특히 보안 쪽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데이터 센터 투자 113조 투자권도 있고, 그다음에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도 약 11조 원대 데이터 센터 투자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보안의 이슈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동안 낙폭이 컸던 건설과 방산, 항공, 의료기기들이 강세를 보여줬고요. 양자와 대마, 우주 섹터, 그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반도체, 인공지능 섹터들이 쉬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면서 오늘은 M7에서 브로드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테슬라 이쪽, 그다음에 ARM을 제외하고는 낙폭이 크게 나오는 그러한 상태를 보여줬는데, 결국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들은, 자, 리게팅 컴퓨터 같은 경우는 말 한마디 20년 걸릴 수 있다. 젠슨왕에 20년 걸릴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장중 51% 하락한 후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거는 단순하게 말 한마디로 해서 급락한 국면이기 때문에 양자모가 여기서 끝날 거냐. 리게트 컴퓨터라든가 아이언큐를 봤을 때 과연 추세가 끝났을 거냐. 아직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낙폭이 큰 거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신 분이라면은 손절보다는 반등 시 반등을 노리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베이 쪽들이 오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해서 강세를 보여줬어요. 아울러서 또 여기서 보면 테슬라 역시도 바닥권을 잡아놓고 있는 이런 모습들 봤을 때, M7주도 이제 반도체 역시도 쉬어가는 모습 보여줬지만 반도체 이슈는 지속되죠. 왜냐하면 지금 어디죠? 오늘 또 보니까 브로드컴인가 마이크론이 11조 원 투자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마이크론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로 한번 봐야 될 부분들은 원자재 쪽,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을 보면 94,000불까지 빠졌거든요. 오늘 보면 장중에 94,000불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들 보고 있는데, 최근 93,000불에서 반등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91,398달러에서 108,000불, 이 박스권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구리가 그동안 약세를 보면서 박스권 하단을 이탈했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강세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전선이라든가 2차 전지 섹터들도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그런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러면 천연가스의 가격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어제는 낙폭이 크게 나왔다가 오늘은 약 7% 가까이 상승 나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천연가스는 최근 하락했던 바닥권과 최근 상승했던 고점, 이 박스권 폭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원자재 쪽에서는 천연가스와 구리 섹터들 이쪽으로 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봤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중국 시장은 이제 여전히 감염병 확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노이로제가 걸려 있는 모습이죠. 과거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그 우려감이 다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제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마이너스가까지 크게 나왔다가 결국엔 상해는 플러스, 그다음에 심천은 낙폭을 축소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어제는 이 감염병과 그다음에 무역 분쟁의 우려로 해서 낙폭이 커지는 모습이었지만,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된다고 했죠. 3월 양해까지는 지속될 것인데, 어제는 내수 정책에 대해서 부양책이 나왔어요. 이구환 신정책, 옛 물건 버리고 새로운 거로 우리가 대체하자라는 것으로 이구환 신정책에 16조를 배정했다라는 거예요. 아울러서 이제 전기차, 전기버스 이쪽에 배터리 보조금 규모를 확대하겠다, 이런 소식으로 해서
낙폭이 축소되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일단 중국은 미국과의 문적 분쟁보다도 결국에 이제 감염병의 확산이 어디서 진정되는지가 반등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요 감염병 우려로 해서 낙폭이 크게 나온다 하더라도 심천과 상해, 그다음에 항생 지수들 바닥권에 근접한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양해까지는 겁내지 말고 밀리는 시점에서는 매수로 대응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내 시장을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정부 정책에서 55조 원 첨단 기술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반도체에 대해서 세액 공제 이게 이제 그 분부를 지펴놨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HBM을 채택할 것이다. 채택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증시로의 유동성 유입 이 부분이 결국에 강한 상승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지금 이제 지수가 그제는 하락했고 어제 아침에 하락한 만큼 반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락한 거 이상 장중 반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설레발들이 나오고 시작해요. 지수는 상승한다. 물론 저도 이제 상승 쪽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 압력이 충분히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트럼프 경제 정책에서 지금 자당이 추구하고 있는 관세 정책을 위해서 비상 상태를 선포하고 있고 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파나마 운하라든가 그린란드 영토 포함 이런 것들 또 여기다 있고 그다음에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해서 온두라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온두라스는 발끈했죠. 그러면 미군들 철수해라. 그럼 이제 앞으로 봤을 때 미국과 주요 국가들의 갈등이 부각됐을 때 결국에 그 피해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입장에서는 고스란히 전이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에 있다가 다시 1,461원으로 마감했어요. 이런 것들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540포인트 돌파할 만한 그런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는 지수는 우리 박스권으로 보자. 여기서 열고 외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눌림목, 기술적인 조정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현금과 주식 비중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1월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 코스피에서 어제 2,200억 순매수하면서 누적 8,000억으로 매수 늘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 어제 매도하면서 코스닥은 누적 2,700억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선물 역시도 어제 1,800억 매도하면서 100억 순매수인데 외국인은 이제 시장의 조정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들은 선물이죠.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선물에서 1,500억 순매도를 보였다가 1시에는 장중 900억 순매수를 보였어요. 그러다가 마감해서 1,800억 매도로 전환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선물로 지수는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 될 수 있다. 지금은 반도체로 이끌어갔지만 반도체가 쉬어갔을 때 선물 매도가 나오면 다시 한번 눌림목 나온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예탁금을 보면 이제 공모 청약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들어온 자금이 다시 빠져나갔어요. 58조 원대까지 같은 게 52조 원으로 감소되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마켓머니 펀드죠. 어제도 또 4조 5,300억 유입되면서 드디어 200조 원을 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당분간은 유동성,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마켓머니 펀드 자금 유동성이 급감하지 않으면 일단 시장은 안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긍정적일 수 있지만 아직까지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봤을 때 눌림목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편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큰 이슈는 없어요. 오늘부터 개막되는 게 사우디판 CES 리프 개막이거든요. 여기서 보이는 것들은 결국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 지능형 로봇 이런 쪽들 보안 이런 쪽이 이제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움직일 줄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단통법 폐지에서 이통사 현장 방문 있죠. 그러면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법안이 통과됐을 때 급등했던 주식들 오늘 움직일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 맘스올릭 베이비페어 요게 오늘 개최되거든요. 그러면 저출산 관련주 움직이는 거 보는데 우리가 그래도 오늘 집중해서 본다면 전력 설비와 그다음에 반도체, 로봇, 바이오로 압축해서 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이슈는 그냥 하셨네요. 여돈 패스 섭섭합니다. 자, 그럼 저는 종목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첨단소재와 자람테크 두 종목을 리뷰를 한번 해볼 텐데 한국첨단소재 같은 경우에는 와 추세가 진짜 좋아요. 저희가 1월 3일에 공략했잖아요. 물론 네. 어제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고 양봉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이거를 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감염병 이슈까지 같이 부각됐거든요. 그래서 어제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우리 세종대왕 아련하자, 더 이상 욕심내지 말자 요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제 감염병 이슈거든요. 지금까지는 양자암으로 움직였다가 어제는 감염병 왔고요. 그렇다면 오늘 또다시 감염병 이슈가 불거지면 반등시 매도하자. 왜냐면은 양자 섹터들이 오늘 급락 나왔기 때문에 일단 한국 첨단 소재는 우리 이익 실현하고 종목 교체 쪽으로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이제 자람테크예요. 이 부분은 사자마자 손해가 나왔어요. 일단은 지금 범용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우리가 매수해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손절가를 짧게 드렸거든요. 48,000원 손절가 잡았는데 일단은 어제 원칙대로 이제 48,000원 손절가 이탈했기 때문에 매도예요. 그러면 손실 보신 분들이면 아직까지 범용 이쪽 인공지능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AI 가속기에 대해서는 시장에 관심이 컸기 때문에 자람테크 한번 우리가 복수전으로 해서 잃은 손실을 수익으로 만회하고자 한다면 44,500원, 45,000원에 한번 저감해서 하서 단기적으로 요 박스권이죠. 56,000원까지 박스권 한번 보자 하면 44,500원에서 56,000원 여기서 한번 박스권 복수전 대응해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종목 AS 들어봤습니다. 바로 오늘장 핫이슈 종목을 한번 꼽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반도체라든가 데이터 센터라든가 항공이라든가 이런 쪽들의 기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다음에 감염병 기사도 제일 많았고,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들은 이제 삼성전자의 부회장님이죠. 휴머노이드 시대가 빨라질 것이다. AI라든가 로봇, 의료 M&A는 적극적으로 시도될 것이다. 요 말씀드렸거든요. 요거는 삼성이 차세대 성장 엔진으로 해서 삼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최근 들어 빠졌다가 올라왔고 삼성전자 역시도 지금 AI 쪽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AI라든가 또 의료 AI 있죠.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을 우리가 지켜보자. 하지만 키워드로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콕 집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것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하이젠 R&M이라든가 유진 로봇이에요. 저는 요거 레인보우라든가 하이젠 R&M은 대장이고 어제 장중 바닥권은 확인시켰지만 우리가 이제 매수로 기존에 보유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편입하지 않았던 유진 로봇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유진 로봇은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남아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유진 로봇은 7,000원부터 동시호가 분할 매수하자. 손절은 6,700원 이탈을 보시고 목표는 8,800원
1차 목표 도전해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CES에서는 각종 AI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삼성전자 부회장의 입에서는 로봇 얘기가 나왔고요. 그중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콕 집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 가운데서는 그동안 공략하지 않았었던 유진 로봇을 신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픽 종목 유진 로봇은 목표 주가는 8,800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간의 단일가 종목은 어떤 종목군 보십니까? 여전히 이제 당분간은 이 감염병 이슈는 지속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월 달에는 설 명절도 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명절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 감염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다가 미국 역시도 쿼드 대맥에 대한 우려감들이 높아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독감이라든가 노로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시초가 급등했다가 대부분 음봉이 마감됐지만 결국에 이쪽 감염병 섹터는 당분간 이슈가 지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시간에서도 보면 인간 메타뉴모로 바이러스 글로벌 확산, 그리고 국내는 독감이 유행해서 병원에 발들 틈이 없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간에서는 GH 신소재라든가 우정바이오, 수젠텍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대장주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트레이딩 쪽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대장주 말더라도 대형 업종 대표주도 맥락들 있죠. 이런 것들도 조정시 매수해서 길게 보시는 분들은 설 연휴 이후까지는 한 번쯤 도전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회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각종 바이러스 소식과 함께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영향, 모멘텀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관련한 시간의 단위가 종목들 잘 오늘장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장 핫이슈 종목은 유진 로봇 꼭 챙겨 두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딜사이트S 단야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